네, 안녕하세요. 차태현석입니다. 자,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이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 요거 재밌을 거다, 대박 날 거다, 여기 장기평 지켜주고 있으니까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근데 대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도 아티스트 스튜디오 주가가 오징어 게임 개봉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주가가 급락을 했죠. 재미가 없다 해서. 하락하고 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물을 타서 결과적으로 탈출했고, 여기서 신규 진입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요. 여기서 분할 익절해서 들고 가다가 또 추가 매수해서 물리신 분도 있고, 여기서 신규 진입했다 물리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락폭이 크긴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신규 진입했던 사람들도 굳이 뭐 따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0%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6,000원 초반 평단일 텐데, 요 구간에서 들고 간다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요? 마이너스 거의 35%입니다. 아, 선생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회사 망하면 어떡하죠? 회사 실적도 안 좋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상패 나가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걱정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자체 시총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에서 세력들이 물량만 많이 매집을 다시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림을 좀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땐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자체가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때 당시가 이제 레몽레인이었거든요. 원래 이거 이름이 레몽레인이었는데 이 회사 자체가 딱 상장되고 나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대박이 났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대박이 났고, 이 대박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이제 붙어서 움직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과거에 거래가 터지면서 발생했던 부분들 25,000원 구간,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보시면 그죠? 제가 그냥 여기만 보고 매물대를 판단했음에도 이 구간에 매물대 형성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매물대는 사실상 여기서 두 번의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다음 그 이후에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 여기인데, 이 구간도 결과적으로 갭을 메꿔주고 어느 정도 소화를 했어요. 그럼 저는 얘네들이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집이 많이 들어간 장소가 이 15,000원대, 17,000원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력들이 평균 단가가. 그래서 사실 지금 세력 단가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얘네들이 주가를 하방으로 꺾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물려있는 사람들 다 손절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손절 물량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거래 터지고 이 다음부터 거래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사실 거래량을 보면 몇 주예요? 70만 주, 38만 주, 15만 주예요. 자, 유통 주식이 760만 주인데 사실상 하락폭이 얼마예요? 하락폭이 지금 마이너스 22%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70만 주밖에 안 터져요. 유통 주식이 얼마인데? 760만 주인데. 유통 주식의 11분의 1밖에 안 터진 거죠. 마이너스 22%인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보는 뷰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종목은 애초에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 꽉 잡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소수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들고 있는 사람이 소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물량들을 모아는 거, 이 물량들을 최대한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자체에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한번 털어낸 이후에 재매집,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아마 물려있던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손절 물량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바닥이 제대로 잡히진 않았죠. 우리가 이 주봉, 자 여기서 드디어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 또 갭이 생겼잖아요. 갭이 생겼어요. 15,000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평단이 15,000원, 16,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어떻게 이 13,000원, 14,000원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기술적인 리바운딩 나오거든요.
기술적인 리바운딩 나오면 여기서 일단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바닥에 잡히는 신호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일단 지금 전저점 구간 이탈했잖아요. 이 구간 이탈하면서 투매 물량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더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나 이 만원 구간을 한번 깨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너뜨리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 원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놓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 원 이하로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좀 사고 아닌가요? 사고가 맞죠? 만 원 이하로 이탈하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만 원이 너무나 강력한 지지 구간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올라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일단 나올 수밖에 없다. 주식이라는 게 밀리기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밀렸다 반등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말고 기다리자. 만 원대도 일단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항상 물려서 손을 놓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뭐 60% 70% 가는 거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근데 내가 이거를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샀다. 1,000만 원 샀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주식 자산이 뭐 2억 정도인데 1,000만 원 샀어. 이거를.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0% 됐다? 그럼 얼마예요? 800이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물 타야 돼요? 아니요.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절대 여기서 물 타면 안 된다. 이미 마이너스 20% 하는 건 뭐예요? 추세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이너스 40%, 50%.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서 자리가 잡혔다 바닥에서 그때 물을 타야 돼요. 그때. 왜? 그래야지 평단가가 확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대 물 타봤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10%대요. 그다음 하락 추세가 멈춘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을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야. 그럼 마이너스 5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못 팔겠다, 손절을 못 하겠다 했을 때, 그럼 내가 만약 여기서 플러스 1,000만 원을 추가 매수해봐요. 그럼 나 마이너스 50%에서 평균 평가금이 500만 원인데,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1,000만 원을 추가 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이너스 16%까지 조정이 됩니다. 손실 폭이.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20%만 밑으로 갔다가 50% 빠진 상태에서 20%만 위로 오르면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비중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비중이 크다라는 거야. 내가 만약 비중이 커서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상황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했을 때는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반등하면 어떻게 돼? 반등하면 그때 그냥 손절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손절. 손절을 좀 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40% 물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뭐 내려가다가 기술적 리바운딩으로 올라왔어. 그래서 14,000원까지 예를 들어 올라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20%, 마이너스 10, 15%까지 올라왔어.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돼? 그때 손절해야 돼요. 손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대응에 대한 관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무조건 본전 탈출 할 수 있는 전략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중이 조절이 가능했을 때. 근데 만약에 비중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마이너스 10%, 15%, 많게 마이너스 20%까지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손절 없이는 주식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손절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애초에 개파락을 해버렸잖아. 여기서. 그죠? 너무나 재미가 없었잖아. 사실상. 그래서 마이너스 16% 개파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잘라냈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갭 하락했다라는 거니 갭을 매끄러져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갭 하락했을 때도 뭐 해야 된다? 내가 비중주를 되어 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바로 손절 깠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포인트를 개인들이 못해요. 애초에. 그 내 돈이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 나온다. 일단
이게 더 빠지더라도 나오고 빠진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나왔을 때 대응하면 된다 이거고, 현구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10,000원 근처 볼 겁니다. 더 빠져요? 그건 몰라요. 근데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식 투자가 어때요? 수월해요. 항상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야, 근데 너가 오징어 게임 재밌을 것 같다며, 오를 것 같다며.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재미없을 줄 몰랐다. 몰랐다. 근데 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야, 재밌었으면 벌써 올랐겠지. 재미없었으니까 빠진 거야.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항상 재미가 없을 거라고 빠졌다가 올라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주식이라는 것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부분들, 감독이 후속작이 훨씬 재밌다라고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사실 좀 아쉬웠던 점이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티스트라는 그룹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AI로 엮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I.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로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사 하나 잠깐 보면, 우리가 기사를 봐야 될 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퍼플렉시티와 협력, AI 신사업 본격화한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징어 게임에 대한 말씀드렸던 부분들 뒤쪽에 제가 보험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AI거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글로벌 AI, 퍼블릭시티와 AI 신사업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잠깐 보면, 아티스트 컴퍼니와 합병을 완료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인공지능 AI 신사업 진출에 나선다. 그죠? 엔터업계에 따르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글로벌 AI 스타트업 퍼블릭시티와 협력해 국내 B2B 시장 중심의 AI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그동안 컨텐츠 제작과 에너지먼트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광고 플랫폼의 운영 경험을 쌓아왔다며, 퍼블릭시티와 협력을 통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국내 AI 솔루션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뭐요? AI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그룹주인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또한 뭐요? AI 사업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컴퍼니죠. 아티스트 컴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뭐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시총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말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 돼요. 보고서에 AI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있나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된다.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봅시다. AI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나 보게 되면 여기서 뭐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 회사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라는 정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 AI 기반 데이터 분석, AI 통합 시스템 자문 구축업,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엮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들에서 충분히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짜 재료는 보면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분들로 실망감을 만들어낸 이후에 물량을 받아서 오히려 AI로 또 엮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다 뇌피셜이죠. 뇌피셜인데 대응에 대한 관점만큼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만큼은 일단 나올 것이니까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추가 하락에 일단 대비해서 물은 타지 마시고, 물 타는 자리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저 현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티스트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큼 도움 드릴 거니까 이쪽에 번호 간단하게 남겨놓을게요. 자, 몇 번이죠? 지금 여기 한 6,130분 정도 있는데 위쪽에 번호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아티스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 9201 6329.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아티스트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대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세력주에 대한 것들, 세력주 이 기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릴 건데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력주 관련된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